안녕하세요.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저는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왔고요. 이번 영상은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A를 만들었습니다.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과정과 캐나다 토론토의 생활 환경 그리고 꿀팁까지 영상에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어학연수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유학센터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유학센터를 많은 곳에 문의를 남겼었는데 어떤 유학센터는 PDF 파일 하나 보내주면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다른 곳은 굉장히 늦게 답변을 주시는 곳도 있었는데 유독 한 곳에서 신속하고 팩트있게 제가 필요한 정보들만 딱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는 바로 EDM 유학센터이고요. 강남에 있는 EDM 유학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EDM 유학센터의 첫인상은 굉장히 크다, 전문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다라는 첫인상을 받았고요.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저를 담당해주시는 담당자분이 배정이 됐고요.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저를 담당해주셨던 분이 어학연수를 외국으로 다녀오셨던 경험이 있던 분이셔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EDM 유학센터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많은 유학센터들도 프로모션을 가지고는 있는데 저한테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프로모션을 제공받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EDM 유학센터를 선택한 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서는 저를 담당해주시는 담당자분이 따로 계셨는데, 담당자분이 계시니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기도 했고, 제가 원래는 3개월을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2개월로 날짜를 줄이게 됐어요. 앞으로 가야 할 학원에 제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셨고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잘 날짜 변경도 완료됐습니다. 이게 정말 좋았던 게 저를 담당해주시는 담당자분께서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문의를 드릴 수 있었고, 그분 또한 빠르고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캐나다 오기 전에 큰 도움이 된 편입니다. 그리고 EDM 유학센터를 선택하셨다면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시면 캐나다 생활백서 이런 걸 받게 되고요. 이런 파일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이 파일은 입국 심사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다 담겨있는 파일이에요. 제가 따로 입국 심사 받을 때 숙소, 학교, 입학증명서, 비행기 티켓, 여권 이런 거를 출력할 필요 없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주세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음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던 파일이에요. 다만 토론토는 입국 심사할 때 키오스크로 하기 때문에 심사관을 따로 만나진 않아요. 그래도 이 폴더 하나 있는 걸로 정말로 많은 두려움,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캐나다 생활할 때 필요한 정보들까지 안내를 해주셨다 보니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선택한 이유, 우선은 제가 EDM 유학센터 갔을 때 담당자분이랑 이야기 나눴을 때 어떤 나라가 좋은지, 제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나라에 있고 어떤 학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그게 가장 캐나다와 적합을 했고, 저는 밴쿠버와 토론토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선택하려고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장점과 단점을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고 선택한 끝에 토론토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리핀 바기오에서 2개월간 영어 공부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영어권 나라에서 공부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었고 서양 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영어를 더 자연스럽게 제 몸에 습득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캐나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는 수많은 어학원들이 있습니다. ILAC, EC 잉글리시, 그리고 제가 선택한 카플란,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학원들도 있는데 저는 카플란을 선택했어요. EDM 유학센터에서 상담받을 때 카플란에 대한 장점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게, 저는 30대 이상이기 때문에 카플란에서는 30대 이상들만 모여있는 반이 따로 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하루에 한 번씩 액티비티가 있어요. 이거는 카플란 말고도 다른 어학원에도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 가셔도 하루에 하나씩 액티비티는 찾아보실 수 있을 건데, 카플란은 좀 더 학구열이 강한, 공부하기 위해서 좀 더 환경이 잘 만들어진 어학원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플란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ILAC도 공부하기 위해 좋은 환경이 꾸려져 있다고도 하지만 액티비티가 좀 더 주가 되는 그런 학교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30대 이상 반에 속해 있고요. 무조건 30대 이상 분들만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1교시와 2교시는 30대 분들끼리 수업을 받고요. 이제 3교시는 다른 제 클래스와 같은 분들이 모여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한번 가지고 K+라는 또 추가 수업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액티비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빙고를 하기도 하고, 다른 날은 선셋을 보러 가기도 하고, 다른 때는 뮤지엄, 박물관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데서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친구들 만나는 거 겁나긴 했는데 카플란 자체도 이 액티비티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30대 반에 들어가는 게 정말 좋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고 제 반 친구들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 정말 딴짓을 안 해요. 수업에 정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고 먹을 거 싸우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 편이고요. 저랑 같이 수업을 듣던 한 친구가 어린 친구들이 있는 반으로 수업을 변경을 하게 됐는데 어린 친구들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하지만 몇몇 친구들이 좀 딴짓을 하더라. 약간 이런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카플란의 수업 방식 어떻게 진행되냐? 처음에 1교시, 2교시는 같은 선생님이 2시간 넘게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10분 쉬고 3교시가 있습니다. 이 수업이 끝난 다음 K+라고 한 번 더 1시간의 수업 시간이 있어요. 1교시와 2교시는 같은 선생님이 진행이 되고요. 저는 3교시 같은 경우도 같은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른 선생님께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교시, 2교시는 제 클래스에 맞는 반 친구들이 모여서 다 같이 듣는 거고 이제 3교시는 저 같은 경우엔 단어가 약하기 때문에 보카블러리와 리스닝, 스피킹이 같이 진행되는 수업을 듣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은 본인이 일할 때 영어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할 때 사용되는 비즈니스 용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수업이 정말 유용하다고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갔을 때 외국인과 더 자유롭고 편하고 수월하게 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거라서 비즈니스 클래스는 저랑 조금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카블러리, 리스닝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매번 놀라는 게 뭐냐면 오늘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주제를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날까지 이어져요. 오늘 배운 주제가 다음 날에는 심화 과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 다음 주제는 알고 봤더니 어제 심화 과정을 배우면서 살짝 들어가 있던 문법들, 그래머, 이디옴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다음날 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 어제 이거 조금 배웠는데 오늘은 이걸 배울 거야. 그리고 그걸 배우고 또 다음날은 심화 과정, 또 그 다음날은 새로운 걸 배우는데 또 전날 살짝씩 배운 게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수업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배우네? 약간 이런 재미도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행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고요. 지난번에는 환경에 관한 주제, 그 전에는 꿈에 관한 주제, 컴플레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컴플레인에 대한 주제 뭐가 있는가? 나쁜 단어와 좋은 단어 이런 거에 대한 구분, 그리고 좋은 단어를 썼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문법을 배우게 되는데 저의 상황, in my case, 다른 친구들한테 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 나만의 솔루션까지 친구들이랑 같이 영어로 대화하면서 영어의 능력을 올릴 수가 있고요. 다른 친구들도 나는 이렇게 선택해, 나의 솔루션은 이런 거야, 그리고 나는 과거에 이런 적도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리스닝 수업까지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마다 선생님께서 같이 지적을 하면서 이건 잘못된 말이야, 이런 단어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문장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같이 수업을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수업 방식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5분에서 6분, 7분 이렇게 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카플란 같은 경우는 뉴욕에도 있고 밴쿠버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카플란 어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론토에서 배우고 있었다가 다음 주에 뉴욕 가서 카플란 입학을 할 거야. 똑같은 책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과정은 일반 영어 과정, 세미 집중 영어 과정, 집중 영어 과정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수업 방식을 선택해서 수업 시간을 정할 수가 있으니 이거는 나중에 어학센터에서 같이 상담 나누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에어비앤비예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오기 전에
홈스테이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방이 지하실이고, 어떤 분은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어떤 분은 홈스테이맘이 똑같은 샌드위치를 매일 싸줘서 다른 걸 싸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홈스테이맘이 NO! 절대 안 돼. 너는 샌드위치만 먹을 수 있어 라고 단칼에 거절하시는 홈스테이맘도 있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갖고 홈스테이를 변경하시는 분들까지 리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장점, 저 혼자 이 집을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호스트가 있는 에어비앤비를 선택을 했고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저녁에 밥 먹으면서 호스트랑 같이 영어로 대화하면서 영어의 스킬을 더 늘릴 수가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방이 따로 있고 제 혼자만 사용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이건 에어비앤비마다 달라요. 화장실도 호스트와 같이 쉐어하는 에어비앤비가 있고요. 룸메이트가 존재하는 에어비앤비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정말 더 좋은 에어비앤비는 수영장도 있고 자쿠지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바베큐장까지 있는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제 에어비앤비는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요. 근데 지금 겨울이라서 수영장 이용 못하지만 헬스장 시설 너무 좋고요. 제 방에서 밖에 보는 뷰 정말 끝내줍니다. 선셋 뷰, 매일 너무 아름답게 선셋이 지는 게 정말 저는 에어비앤비 잘 선택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 모든 식사는 제가 혼자 해결해야 돼요. 식비가 더 들 뿐만 아니라 음식도 제가 직접 해 먹어야 되고요. 청소도 제가 혼자 직접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간혹 제가 고기를 구워서 먹고 싶어. 근데 호스트가 같이 있어.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도 가끔씩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스트랑 같이 음식을 좀 만들면 나눠 먹기도 하는 편인데 간혹 가다가 조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저한테 식사를 만들어줄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저의 안전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매일매일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호스트는 그래 조심히 놀다 와, 이 정도가 끝이지만 홈스테이에 머무시는 분들은 홈스테이맘, 홈스테이 데디께서 조금 더 케어를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홈스테이의 단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떻냐,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홈스테이 어때? 되게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하던데 라고 물어봤더니 제 친구들 10명 중 7명, 6명들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홈스테이맘이 매일 아침마다 밥 해주고 점심은 안 싸주는 곳도 있고요. 저녁마다 다 밥 해주고 하는데, 어떤 이태리 친구는 매일 똑같은 파스타에 매일 똑같은 토마토 소스에 가끔씩 미트볼이 나오는데 너무 맛이 없다,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 있고요. 다른 친구는요, 홈스테이맘이 요리를 해주는데 매일 프로틴을 바꿔주고요. 치킨, 언제는 살몬, 다른 때는 계란 요리, 이런 식으로 매일 다양하게 음식을 준비를 해줘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건강히 잘 지내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요, 홈스테이맘 음식이 너무 짜대요. 그래서 나는 내가 홈스테이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어. 근데 나는 이 홈스테이가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찬장문을 열면 과자가 항상 있고 아침마다 과일이 있고 점심 샌드위치 사주는 것도 너무 불만이 없어서 나는 저녁만 내가 직접 해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김자반까지 구입을 해놓으신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에어비앤비보다 좋은 홈스테이만 운 좋게 만나면 정말 홈스테이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10명 중 4명은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홈스테이를 묵지만 아침, 점심, 저녁을 안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침과 저녁만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점심만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유학센터에서 상담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홈스테이를 안 갈 거기 때문에 더 알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식사도 선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곳은 다 제공돼, 이곳은 점심만 돼. 그래서 좋은 유학센터를 선택하시는 거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고 EDM 추천드리는 거고, 간혹 나는 홈스테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학원에다가도 할 수 있고 EDM 유학센터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께서 최대한 또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격은 2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에어비앤비는 2배 이상으로도 더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홈스테이가 한 달에 110만원, 120만원 정도 하는 듯 합니다. 다만 홈스테이를 묵으신다면 학교와 다운타운과 거리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친구는 1시간 반이 걸리고요. 어떤 친구는 40분 만에 오기도 하고요. 저는 에어비앤비 걸어서 30분 되는 거리에 있는데 운동 삼아서 30분 걷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학원이랑 더 가까운 에어비앤비에 지내는 친구는
한 달에 4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경치 끝내주고 헬스장 있고 수영장 있고 자쿠지까지 있대요. 매일 자쿠지 들어간대요. 그거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식비는 어떻게 되냐?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제가 직접 장보고 매일 제가 직접 요리를 해 먹습니다. 홈스테이에서 만약에 음식을 안 해준다, 점심을 안 만들어준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팀홀튼 카페라고. 커피도 굉장히 싸요. 근데 거기서 샌드위치도 팔고요, 피자도 팔아요. 가격도 많이 비싸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버거킹보다 햄버거 가격이 좀 더 싼 것 같아요. 근데 햄버거가 좀 작아요. 맛있어요. 점심은 우선 그런 걸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많은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토론토에서 외식을 하면서 먹어봤던 곳, 만족했던 곳 손에 꼽자면 꼽을 수 있어요. 지금 한 달이 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토론토지만 한식 뷔페집, 일식 뷔페집, 그리고 파스타집 정말 맛있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한국 스타일의 이 한국 입맛에 맞는 그런 파스타집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고요. 일식 생각보다 맛있긴 하지만 생선 초밥이 막 프레시하지는 않다. 근데 단품만 봤을 때 가격이 정말 쌉니다. 근데 거기에 텍스가 붙고요, 팁이 붙어요. 레스토랑에서 먹었을 때는 팁이 반드시 나가는데 15%, 30달러짜리 먹었어. 그러면 부가세 팁 막 포함해갖고 갑자기 막 40달러가 되고 50달러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팀홀튼 샌드위치와 피자 같은 경우는 딱 1인이 먹고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지만 다른 레스토랑들은 생각보다 음식의 양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스토랑에서 반 정도 먹고 반은 또 포장해 와서 저녁에 먹기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10,000원 미만대로 먹을 수 있는 점심, 찾아보면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팀홀튼이 가장 저렴하고 빠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이튼센터 지하, 식당 코너, 뭐 다른데 영스트리트, 다운타운 이런 데 나가면 그래도 작은 카페, 작은 레스토랑 이런 데서 10,000원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은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평균 15,000원 하는 것 같아요. 커피, 한국인들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중요하죠. 저는 매일 아침 팀홀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 걔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아이스 커피 블랙을 달라고 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블랙 커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모르고 아이스 커피 주세요 라고 했더니 라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주문할 때 아이스 커피 블랙을 주문해야 아이스 커피 같은 블랙 커피가 나오는 거고요. 아이스 커피에는 2가지 사이즈, 따뜻한 커피에는 3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아이스 커피 블랙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가 3달러, 3,000원 정도 하고요. 따뜻한 커피는 2.75달러, 2,750원, 2,800원 이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만족하고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스타벅스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다. 팀홀튼이면 충분해서 팀홀튼만 이용을 하고 있다. 제 입맛에도 커피가 맛있다. 그리고 팀홀튼의 다른 음료도 맛있는 게 많다. 이번엔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브웨이 있고요, 스트리카가 있어요. 버스처럼 도로 위를 다니는 전차에서 스트리카가 있는데 트램은 아니에요. 지하철같이 생긴 버스처럼 도로 위를 다니는 스트리카예요. 지하철에서 이런 프레스코 카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교통카드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도 환승 시스템이 있고 스트리카를 타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도 다 환승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애플페이로도 탈 수 있어요. 근데 애플페이보다는 이 프레스토 카드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있으면 CN타워 올라갈 때나 CN타워에 있는 아쿠아리움 들어갈 때 입장료를 좀 더 할인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카드 들고 다니는 거 힘들어 그러면 애플페이처럼 지갑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리카 같은 경우는 도로 위를 달리기 때문에 그냥 경치 보면서 다니기에 정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인터넷이 안 터져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 내가 어디 정거장까지 갈 거야 라는 걸 미리 체크하시고 타셔야 되고요. 간혹 연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토론토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우선은 안전이에요. 도시가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한국, 일본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잖아요. 근데 토론토도 그만큼 안전한 것 같다. 밤늦게 친구들이랑 펍에서 놀고 늦은 시간에 집에 갈 때도 스트리카가 새벽 1시, 2시까지도 운행을 하기도 하고, 그걸 타고 갈 때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미국이랑 가깝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 그리고 공원이 굉장히 많다. 정말 큰 공원도 있고요. 작은 공원도 도시 중간중간마다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없다. 그리고 또 캐나다 분들 친절하다.
팀홀튼 정말 싸다. 근데 미국이 바로 옆에 붙어있기는 한데 뉴욕까지 버스로 9시간이 걸려요. 근데 뉴욕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토론토의 단점? 딸기가 참 맛없어요. 겨울에 정말 추워요. 지금 4월 중순인데 눈 내려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갑자기 한 번씩 눈 내려요. 지하철이 많이 연착된다. 놀거리 뭐냐? 토론토의 놀거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여행 갈 수도 있고요, 퀘벡, 몬트리올도 갈 수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갈 수도 있고요, CN타워도 있고, 아쿠아리움도 있고, 동물원도 큰 게 있고, 놀이공원도 큰 게 있어요. 캘거리랑 밴프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거리들이 좀 많이 멀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 토론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나이아가라 폭포 정말 감명 깊게 봤고요. 토론토 CN타워 건너편에 토론토 아일랜드 있어요. 거기로 가면 밤에 정말 멋진 토론토 시내 도시의 불빛을 볼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아름답고요. 선셋 정말 아름다워요. 해도 굉장히 크고요. 미세먼지도 없으니까 매일 아침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오면 안 좋은 거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갔을 때 보트 타는 투어가 운행을 안 해요. 놀이공원도 문을 닫았어요. 5월 첫 주에 문을 열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보트는 날이 좀 더 따뜻해지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폭포에서 보트를 타지 못했어요. 단점이네요. 겨울의 단점.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자면 저는 EDM 어학원을 선택한 거 굉장히 잘했다. 왜냐하면 날짜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바꾸는데 학원에 전달해야 되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제 담당자분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문제없이 잘 날짜도 변경이 됐고요. 카플란 어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영어 실력이 점점 느는 게 정말 느껴져요. 그리고 바기오, 필리핀 바기오와 카플란을 비교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문법이 꽝이야, 나는 과거, 미래, 현재 이런 거 막 말하는 거 선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기본적인 영어 문법을 배우기에는 바기오가 정말 괜찮을 수는 있지만 여기는 실전이에요. 캐나다 토론토는 정말 실전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카페를 가건 레스토랑을 가건 슈퍼마켓을 가건 길거리만 가도 다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고요. 모두 다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또 친절해서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잘못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을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실전으로 영어에 대한 스피킹, 리스닝을 확실하게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서양권 문화,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 밴쿠버 이런 곳으로 오는 게 정말 좋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한국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안 놀아요. 다 외국인 친구들이랑만 놀아요.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매일같이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 저 또한 도움이 되고요.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사용했을 때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배울 수가 있고요. 프로넌세이션, 우리 서로끼리 이렇게 맞아? 이 발음이 맞아? 이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 문장이 맞아? 저 문장이 맞아? 이거에 잘못된 거를 지적해주고 고치려고 했을 때 서로에 대한 상처가 우선 없고요. 서로 그런 것도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필리핀 바기오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못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여기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가 못 알아듣고 그냥 하하하 yes, okay, yes 이러고 있으면 그 친구가 너 이해 지금 못했구나, 이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친구랑 좀 많이 가까워져서 이게 서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걸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혹시 너 못 알아들었어? 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 이렇게 설명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바기오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토론토에는 프랑스 친구, 이태리 친구들, 멕시코, 콜롬비아, 스페인 친구들, 바기오랑 다르게 더 여러 유럽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좀 더 이성향이 강하다. 자, 이렇게 캐나다 토론토 카플란 어학원의 Q&A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학 연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린 친구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카플란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나이는 정말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든 너무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다. 심지어 캐나다 토론토는 정말 실전이다. 나의 영어 스피킹 리스닝의 능력 향상을 정말 잘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숙소 같은 경우도 잘 선택해서 잘 알맞는 곳을 선택해야겠지만 이것도 운이 따른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어학연수 캐나다 토론토로 오시게 되면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고 맛있게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